대전에서는 순복음 대전 우리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교인이 사실을 숨겼던 한 확진자의 배우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1일 만에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확진돼 충남대병원 음압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80대 남성이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평소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됐지만 폐렴 증상이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순복음 대전 우리교회 교인의 배우자로 아내는 지난달 21일 확진됐지만 방역당국에는 닷새 전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교회 내 집단 감염은 지난달 16일 목사가 진행한 대면 예배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는 지난달 15일 아내와 함께 인천의 한 기도 모임에 참석한 다음 날 대전에서 예배를 진행했고 하루 뒤 오한과 근육통 등의 증세로 병원과 약국 등을 찾았습니다. 또 예배 나흘 뒤에는 교인 2명이 잇따라 확진되고 25일에는 부인까지 확진됐지만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교인이 하시는 거 모르실 리는 없겠죠? 25명밖에 안 되는데. 25일 날 어쨌든 아내분이 지금 확진됐다는 거는 어떻게 인지한 걸로. 인천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 목사보다 먼저 확진된 목사의 아내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있다는 사실과 기도 모임 자체를 숨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분이 있다라고도 안 했고 그리고 기도 모임 교회인지 뭔지 그것도 얘기 안 하셨고요. GPS로 추적해보니까 동선이 파악이 돼서 동선 파악이 늦어진 사이 인천에서는 기도 모임 참석자 4명과 2차 감염자까지 모두 8명이 줄줄이 확진됐습니다. 결국 이 목사 부부로 인한 N차 감염까지 포함하면 대전과 인천에서 모두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대전시와 인천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도회 방문 사실 등을 숨긴 목사 부부 등을 상대로 방역 방해 혐의와 구상권 청구를 위한 고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부가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전 씨가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양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레벨 D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의 뒤를 따라 병원 밖으로 나오는 전광훈 목사가 MBC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정장 위에 푸른색 일회용 방역복을 덧입고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전 목사는 방역복을 벗고 의료진에게 인사를 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를 받은 지 16세 만에 퇴원입니다. 그리고 3시간 뒤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스크 뒤로 미소가 가득한 표정이 엿보입니다. 말문은 사과로 열었지만 저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근심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를 향한 비난의 서곡일 뿐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여기 재개발을 선동해서 우리 교회의 진입을 몇 번 시도하다가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거짓 평화 통일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117명으로 늘어난 상황. 청와대는 전 목사의 행태에 대해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며 반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미안한 신용이라도 하는 게 도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사랑제일교회 사택 3곳과 교회 관계자 거주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신도 명단을 거짓으로 제출해 역학조사와 방역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입니다. 전 목사가 퇴원한 만큼 법원의 보석 취소 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목사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날 당시 법원은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지만 광복절 집회는 사실상 불법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자, 이렇게 전광훈 씨뿐 아니라 일부 유튜버들이 병상에서까지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논란이 됐었죠. 자, 그런데 이들 역시 퇴원을 한 뒤에도 계속해서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뒤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식사 메뉴까지 따졌던 극우 유튜버 신혜식 씨. 오늘 저녁엔 탕 없습니까? 탕. 얼큰하게. 지난달 28일 센터에서 나온 뒤에도 각종 음모론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K방역, 사기 방역으로 드러났습니다. 완벽한 사기다.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하고자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닌지. 사랑제일교회 감싸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교회 인근 상인들까지 비난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성도분들이 식당에 가서 밥도 먹어주고 물건도 사준 거 아니겠습니까? 야, 세상이 야박해도 말이죠. 이렇게 야박할 수가 없습니다.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달 31일 태어난 엄마 부대 주옥순 씨도 잘 쉬고 나왔다면서 정부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방역으로 계속 이것을 가지고 울겨먹고 있는 지금의 이 문재인 악당, 독재자, 파시스트! 주옥순 씨와 신혜식 씨 두 사람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한 시민단체에게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특히 주옥순 씨는 동선을 허위 진술한 혐의로 방역당국에 고발당했습니다. 퇴원했나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어제. 전 국회의원 차명진 씨도 가세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달 31일 퇴원 날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건 가짜뉴스라며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독재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으로 지목된 8.15 서울 도심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441명. 그날 광화문을 활보했던 이들의 입원, 격리 치료를 위해 하루 평균 65만 원 정도의 국민 혈세가 지원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바로간다 사회정책팀 정동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도권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학원들까지 등교, 등원을 중단하고 집단 감염이 가라앉길 숨죽여 지켜보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나몰라라 하면서 매일 아침 수백 명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있는 초등학교가 서울 한가운데 있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노란색 버스가 줄을 지어 학교로 들어갑니다. 차가 멈추자 수십 명씩 아이들이 내립니다. 후문으로 가봤습니다. 이곳엔 아이들을 태우고 온 승용차가 줄을 잇습니다. 걸어서 오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등교시키면 좀 불안한 거나 이런 거 없으신지? 지금 좀 바빠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니까 긴급도를 좀 어쩔 수 없이 방역이나 이런 거 신경 쓰시니까. 현재 수도권 학교들은 코로나 여파로 등교 수업이 중지돼 있는 상황. 그런데 대체 몇 명이나 등교하고 있는 걸까? 교육청에 보고된 이 학교의 그제 등교 인원은 400여 명입니다. 전교생이 649명이니까 줄잡아 학생들의 3분의 2 정도가 학교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학교 측은 등교 학생들을 긴급 돌봄 인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도저히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형편인 아이들만 학교에서 책임지라고 있는 제도를 역이용해 거의 전교생을 꼼수로 등교시키고 있는 겁니다. 참 불가피하게 이렇게 갖고는 있지만 저희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입장이고 철저하게 매일 노심초사하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꼼수 등교는 처음이 아닙니다. 3분의 1 등교 지침이 내려져 있던 지난 7월엔 3분의 1은 정상 등교, 나머지 3분의 2 학생들은 역시 긴급 돌봄을 신청해 전원을 등교시켰습니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 가운데 맞벌이 비중이 높고 긴급 돌봄 신청자가 많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맞벌이가 5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75%에서 80% 정도가 긴급 돌봄 열어달라고 그래요. 하지만 채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공립학교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부모들의 맞벌이 비율이 크게 다르지도 않은데 전교생 1,100명 가운데 긴급 돌봄 신청자는 60명, 5% 정도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 전체를 봐도 유독 사립학교의 돌봄 참여율은 높습니다. 교육 현장에선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연간 1,000만 원을 넘나드는 비싼 사립학교 학비를 내고 있는데 코로나 핑계로
원격 수업만 계속할 거냐며 부모들부터가 등교 수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학비를 부담하면서 본전을 좀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또 우리 아이만 등교를 시키지 않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학비를 환불해줄 생각은 전혀 없는 학교 측 또한 긴급 돌봄 제도를 악용해 억지로라도 등교를 시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가능한 많은 학생을 통학버스에 태우려 돌봄 신청을 유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이 타든 두 명이 타든 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학교들이 최소 한 3억 이상은 3, 4억 이상은 중국에 적자를 보지 않았을까. 몇 달째 제대로 등교를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방역에 협조해야 한다고 달래온 대다수 부모들은 특정 사립초등학교에 줄이는 등교 행렬을 보며 그저 허탈할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심인데 자기들만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 화도 많이 나고 허탈하고 이건 뭔가 과연 이 코로나의 사태가 맞는가 다른 나라의 얘기인가 그런 심정이 많이 들죠. 바로 간다 정동훈입니다.